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죠. 그런데 불과 600, 700년 전 유럽에서는 목욕이 금지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게으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의사들과 교회는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죠. 목욕하면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약 2,500만에서 최대 2억 명. 이것이 바로 흑사병이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목욕을 왜 금지했나? 둘째,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살았나? 셋째, 흑사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나? 사실 유럽은 원래 목욕을 굉장히 즐기는 문화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 로마 시내에만 공중 목욕탕이 170개 이상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 대형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탈의실, 냉탕, 온탕, 사우나, 도서관, 심지어 상점까지 갖춘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매일같이 목욕탕에 다녔고 목욕은 사교 활동이자 일상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기독교 교회가 세력을 키우면서 목욕에 대한 시각이 180도 달라졌는데요. 교회는 공중 목욕탕을 죄악의 온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녀가 한 공간에서 발라로 어울리는 것이 음란하다는 거였죠. 745년 교회는 공식적으로 공중 목욕탕을 죄악의 장소로 선언합니다. 이때 나온 논리가 흥미로운데요. 일부 성직자들은 때가 끼어 있는 몸이 신심 깊은 표시라고까지 했습니다. 씻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건함의 증거라는 거였죠. 하지만 사실 이 시기에도 완전히 목욕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중세 초중반까지는 도시마다 공중 목욕탕이 꽤 있었고 귀족들은 개인 욕조를 사용했어요. 프랑스 왕 누이 9세는 일주일에 2~3번 공중 목욕탕을 이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욕 문화가 완전히 붕괴한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1347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항구에 배 한 척이 도착했는데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죽어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피부에 검은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재앙, 흑사병의 시작이었죠. 흑사병은 불과 6년 만에 유럽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서 50%가 사망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인구의 80%가 사망한 곳도 있었습니다. 숫자로 치면 최소 2,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이 목숨을 잃었죠. 당시 의사들과 학자들은 필사적으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오해가 생겨납니다. 당시 의학 이론 중에 유독한 공기, 미아즈마가 병을 옮긴다는 설이 있었는데요. 의사들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에 모공이 열린다. 모공이 열리면 도끼가 몸 안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목욕은 흑사병을 부른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였지만 당시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물론 그건 목욕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밀집하면서 쥐와 벼룩이 많았기 때문이었지만 당시엔 그걸 알 방법이 없었죠. 결국 각국 정부는 공중 목욕탕을 폐쇄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1538년 왕령으로 공중 목욕탕 전면 폐쇄. 영국 런던 1546년 폐쇄. 스페인 1576년 폐쇄.
수백 년에 걸쳐 이어져 오던 목욕 문화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15세기 말 유럽에 퍼진 매독도 한몫했는데요. 목욕탕이 성적 접촉의 장소가 되면서 매독이 급속히 퍼졌고 이것이 또 하나의 목욕탕 폐쇄 이유가 됐죠. 그럼 당시 유럽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례가 프랑스의 태양왕 누이 14세입니다. 그는 평생 단 2번만 목욕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 번은 태어났을 때, 또 한 번은 의사가 강제로 씻겼을 때였습니다. 대신 누이 14세는 매일 향수를 뿌렸죠. 이게 바로 프랑스 향수 문화가 폭발적으로 발달한 배경입니다.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덮는 문화였던 거예요. 루이 14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 귀족들은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병을 들고 다녔고 아예 코 앞에서 향수를 맡는 용도의 포만더라는 장신구까지 생겨났죠. 또 흥미로운 것이 하얀 리넨 속옷 문화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피부는 씻지 않아도 되지만 속옷은 자주 갈아입으면 깨끗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일종의 속옷으로 몸을 닦는다는 개념이었죠. 귀족일수록 하얀 속옷을 더 자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머리를 감지하느니 이가 들끓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귀족들 사이에 가발 문화가 생겨났죠. 자기 머리카락 대신 가발을 쓰고 가발만 따로 청소하는 겁니다. 루이 14세의 거대하고 화려한 가발도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문화였습니다. 이 시기 일반 시민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강이나 개울에서 간단히 씻는 정도였죠. 도시는 오물과 악취로 가득했고 길거리에는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이 넘쳐났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흑사병의 진짜 원인은 목욕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랬죠. 오히려 목욕을 했다면 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2022년 과학자들이 흑사병 희생자들의 DNA를 분석한 결과 흑사병의 원인균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세균이었습니다. 이 균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인간에게 전파됐죠. 당시 유럽 도시는 극도로 불결했습니다. 하수 시설이 없었고 음식물 쓰레기와 배설물이 거리에 넘쳐났어요. 이런 환경은 쥐가 번식하기 최적의 조건이었고 쥐의 벼룩이 사람에게 옮아가면서 병이 퍼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당시 사람들이 계속 목욕을 했다면 몸에 붙은 벼룩을 씻어낼 수 있었을 거고 흑사병의 확산 속도를 훨씬 늦출 수 있었을 겁니다. 의사들이 목욕 금지를 외치며 내린 처방이 오히려 병을 더 빠르게 퍼뜨리는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현대 위생 문화는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요? 19세기 루이 파스테르의 세균 이론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인류는 질병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씻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오면서 500년 넘게 이어진 목욕 공포증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당시 의사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최선의 지식으로 판단했죠. 하지만 그 지식이 틀렸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 중에 600년 후에는 웃음거리가 될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의 어떤 믿음이 미래엔 흑사병 목욕 금지처럼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